함께 자, 좋은 글이 흐르는 곳에 우리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소리죠. 벌써 이제는 그 더운 시절 다 가고 조금씩 이제는 서늘해지고 있어요. 오늘 5번째 희원의 토크트 예양 풍경짓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공연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가 같이 퓨전국악 아토에서 직접 작곡을 한 노래예요. 예산향교에 사랑이 좀 가득하게 퍼지라고 하는 거, 오늘 이렇게 마을 우리 예쁜 우리 어머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특별히 자작곡으로 어떤 노래냐면은요, 정자 노래를 들어라. 뭔가 고즈넉한 이런 같은 예쁘게 나이가 들은 이런 집 같은 정자 같은 분위기, 여러분들 풍류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노래를 들어라. 어떤 곡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여 춘향이가 이몽룡과 백년 가약을 맺고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나 춘향과 이몽룡이 정자를 붙여보며 놀아보나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허니에 없지 아니 다정허니 담담 장강주 유원 객정 하교 불상 손건니 암수의 원함정 손끝땀 호흡을 승정 하남 태수 대우정 상태육 여그 백관요정 소지원정 구어인정 입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헌형이정 양인 심정이 당정 한가 한일 파정이 되냐니면 걱정됐니 진정으로 완전 허자는 그정자 노래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허니에 없지 아니 다정허니 담담 장강 유원 객정 하교불상 손건니 강수의 원함정 손끝땀 호흡을 승정 하남 태수 기우정 태육 여그 백관요정 소지원정 구어인정 입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 심정이 당정 한가 한일 파정이 되냐니면 걱정됐니 진정으로 완전 허자는 그정자 노래라. 그정자 노래라. 그정자 노래라. 어때요? 곡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제가 이 노래 배워가지고 요거 해외에 나가서 직접 부르고 다니려고요.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 그 시연의 토크토이랑 풍경이 있다 5번째 서광일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시간 여행을 떠나다 상상 콘서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멀리 인천에서 모셨어요. 우리 지역에 소소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봐. 자,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요 공간이 향교잖아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인데 AI 그리고 유교를 공부했던 공간에 그런 어떤 융합을 주제로 고전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사유의 여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퓨전 공연을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 모신 우리 작가님은 사실은 이런 AI 시대에 예술가처럼 경영하라 요 책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작가이기 전에 큰 예술가죠. 예술가. 그리고 지금은 뭐 국가무형유산 남서당요리도 이수하셨고 부평에 큰 축제가 있는데 풍물축제 그 기획단장도 역임하셨고요. 많은 큰 축제도 직접 기획해가지고 또 색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 국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2년 연속 수상도 받으셨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부러운 게 너무 많네요. 오늘 제가 대학교에 강의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지역 신문에 기사도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도대체 아빠 직업은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하는 일들이 또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칭으로도 불리기는 하지만 요즘은 예술가 해외에도 공연을 많이 가는데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가장 듣기가 요즘은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35년의 이런 어떤 예술가로 살아왔던 그런 노하우를 책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예술가처럼 사는 거 경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도 이렇게 갖고 가는 거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책이 나온 책의 중심을 갖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와서 우리 정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AI 시대 이렇게 AI의 전반적 활용 기술 이런 걸 좀 이해했던 거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고 책의 내용은 AI 시대에서 AI는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예술가처럼 경영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예술가로 활동하는 지가 올해가 3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 동안 예술가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뭔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던 거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전통여의단 잔치마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냥 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를 기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또 예술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실제의 사례, 경험을치를 담아서 그래서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고 오늘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이런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작가님은 뭐 풍물축제라든가 더 큰 그런 어떤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데, 요 책들을 보면 보듯이 1장에서 7장 여기에 혹시 지역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보고 싶은 분들도 어디 계실까요?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재원 조성이 어떻게 되고 뭐 지원 사업을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네요. 예, 오늘 짧은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런 그 AI 시대의 예술가처럼 경영하라 이런 어떤 작가님의 책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예술가 경영, 현장 공연 제작, 공연장 운영, 창작 콘텐츠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책에 녹아내어 주셨는데, 뭐 요 중에서 가장 그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고향이 전라도 여수입니다. 혹시 여수 가보셨어요? 네. 여수 가면 딱 떠오르는 건 뭘까요? 오동치. 오동도, 갓김치, 그렇죠. 벌산 갓김치, 벌산 향이람, 여수 밤바다. 네. 저 고향이 여수 돌산도입니다. 그 향이람이 있는 그 동네, 옆 동네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은 섬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한 60%는 농업을 하고 40%는 어업을 하는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날 되면 늘 풍물패가 앞장서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또 공동으로 마시는 우물에 가서 또 우물꽃을 치면서 1년 내내 맑은 물만 쏟아나길 기원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받기를 하고, 그 마을에 또 이렇게 그 집안에 우환을 없애고 또 만복을 기원하는 이러한 절기마다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풍물패, 그때는 풍물패란 말보다는 매구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구패. 이 매구패가 다닐 때마다 저는 그 풍물패의 상세이신 그 어르신을 유난히도 좋아했어요. 쫓아다니면서 흉내내고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35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5년도에 인천에 올라왔습니다. 85년도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는 그런 시기였죠.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걸 민주화로 가는 시기에 20살 점을 나이 때는 그 부분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함께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회사를 취직을 해서 하는데, 그때의 회사의 노조가 어용노조고 그랬던 거죠. 그때 이 어용노조를 좀 민주노조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조합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보니까 풍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물이 사람을 모아내고 단결시키고 이런 거에 일수예요. 그때는 풍물이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그로부터 90년대가 1990년대로 돌아왔으니까 노동운동에서 문화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잔치마당을 창단했는데, 이때는 풍물이 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생존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풍물 분야, 전통예술 분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술 분야로 활동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깽가리, 지ing, 장구, 아까 우리 연주했던 분들 혼자 연주가 아니고 단체로 연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단체를 운영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또 있어야 됐고, 또 저희가 공연은
야외에서 하다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극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다 보니까 해외 공연을 다녀야 하는데 해외 공연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처음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럴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예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이드 책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잔치마당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아쉬움에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책의 부제가 35년 활동했던 현장의 노하우, 이것이 실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 경영의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AI 시대 예술가처럼 경영할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됐던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35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작가님 잠시 그 연희단 그 엄청 신나잖아요. 연희단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세요? 연희단 하면 떠오르는 거? 와, 접시도 돌리고 줄타기도 있고 콧물놀이, 원화 돌리기. 우리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듣고 뭐 우리 예산 여기에 아주 그 재밌는 또 우리 그 볼거리들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공간이 이래가지고 토크쇼하다 갑자기 막 줄타기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요. 뭔가 여러분들 아리랑 목동이라고 뭔가 신나는 좀 풍요의 기원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준비한 것 같아요. 아리랑 목동. 이 노래 많이 불러진 노래니까 한번 좀 너무 점잖하게 계셔요. 한번 따라서 좀 부르고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세요. 예산 양반이란 게 너랑 나물 개는 나가시야 도롱도롱 달랑이가 재밌기는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보니까 뭐 반응이 없어요. 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은 사는 게 재밌어요? 외로워요? 지금 오늘 결론은 예술가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AI 시대에도 본질은 무엇이다? 사람이다라는 건데, 뭐 사람인데 외로운 거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 외롭대요. 사랑해서 외로워요? 네. 사람이 나이 먹어가는 거죠 뭐. 자, 그 정우승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중에서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상당히 그 유명한 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이게 음악 가락으로 표현되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수선화에게 정호승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속에 가슴 먹은 도요새도 나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것,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자, 사람은 뭐 사는 인생은 그런 거죠. 자, 그럼 잠깐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35년간 그 예술가로서 살아오면서 그 많은 감성과 그런 전략으로 또 성공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 오셨을 텐데 예술과 경영, 예술을 어떻게 이제는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예술관에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 혹시 소나무들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럼 그냥 준비드릴까요? 겸손하셔가지고 손을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치고. 예, 우리 예산의 그 사물놀이를 창사하신 이광수 선생님이 여기 거주하는 거 알죠? 혹시 공연 보러 갔었나요? 대답을 양반동면하는. 네. 이곳 예산에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사물놀이 창사하신 분이 지금 뭐랄까 이 예산의 분교를 개조해서 사물놀이 전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제가 오면서 좀 이광수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라고 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예술가는 예술만 해야 되고 경영가는 돈만 벌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내용들인데 예술가가 경영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생존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려면은 기업가도 예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신발을 딱 신으면은 왠지 모르게 뛰고 싶고 달리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에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 용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창의성을 주고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 예술도 그런 부분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기업도 경영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예술도 경영을 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do it. 할 수 있던가요? 네. 이게 뭐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 네. 승리의 여신의 그 부위를 좀 더 디자인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전과 용기. 이 책에서는 우리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세계 드럼 페스티벌 두드려서 소리가 나는 악기가 다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대표로 사물놀이 연주단이 갔는데 34개 나라가 아프리카 위에 나이지리아부터 가나 모든 세계에서 두드려서 소리 나는 악기를 가져왔는데 우리 사물놀이에서 우리 팀이 사물놀이 악기를 상무를 돌리면서 장구를 두는 그 판굿을 하는데 연주가 끝나니까 나이지리아 공연단이 저희한테 와서 장구를 좀 보여달라고, 장구를 보여주니까 장구 치는 사람의 상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왜 보여달라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모를 돌리는, 상모를 이렇게 보더만은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모에 모타가 있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네. 이거로만 하는데 상모에 모타가 달려 있습니까? 현풍기 뭐 프로펠러로 생각이 한 거. 그렇죠. 상모를 빨리 돌리기라고 천천히 돌리기라고 상모 모양을 나비 모양도 됐다가 원을 만들기로 상모에 모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지리아 친구들이 야 한국 대단하다라고 인수소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상모를 빨리 돌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한국 34개 나라 중에서 상모를 돌리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소리만 다른 데는 이것만 그냥 소리에만 그렇죠. 집중을 하는데 뭔가 볼거리 같이 그렇죠. 여러 가지 양상풀 조화가 있던 거죠. 예,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느꼈다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K컬처가 전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죠.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요소는 다 우리 한국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보고
결국 이러한 우리 예술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기업도 이 부분을 도입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PPT에 보면은 나이키, 저스트 두 잇, 볼보도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 핸드폰 쓰시는 연령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애플, 아이폰 있는 것 같아요. 창의성, 예. 획승성 여기에 이제는 자기들의 이런 로고나 이런 것들을 예술화해가지고 네. 혁신이라는 거, 도전과 용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예술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저기서는 사물놀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물놀이 악기가 꽹가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꽹가리하고 징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늘의 소리, 장구하고 가죽은 가죽을 갖다 땅의 소리, 사람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천지인의 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악기의 리드 악기는 사물놀이입니다. 리드 악기는 꽹가리입니다. 꽹가리를 치는 사람은 우리는 상세라고 하는 거고, 이 상세의 악기의 리드에 따라서 음악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고 전체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반대로 이야기, 우리 기업도 이야기를 할 때 CEO를 상세에다 비교하고 우리의 직원들을 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꽹가리, 징, 이 악기들이 각자의 재질은 다르지만은 이것이 상세의 리더에 의해서 음악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기업의 CEO의 영향에 따라서 전체가 화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내서 감동이 제품이 판매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물놀이 연주도 똑같다는 것들이죠.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 기업에서 우리의 예술을 바라보는 거나 본질은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는 것들. 기업에서 고객들을 감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연주하는 사람도 관객들을 감동을 줘야만이 그 다음을 연결하는 것처럼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이나 예술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에피소드가 뭐 이렇게 지금 아까 상모가 뭐 이렇게 막 모터가 있냐 없냐, 네. 건전지가 있냐 없냐 이거 해봤다고 하는데 사과나무 심기는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가장 다들 힘들었지만은 초창기 때 가장 힘들었던 예술가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공연을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연을 우리가 20회 공연을 계약을 해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공연을 못 다닌 겁니다.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어린이 국악극 금달의 꿈이라고 하는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인데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반납하면 우리 단원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우리 공연을 영상으로 찍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을 비대면 영상을 찍자는 겁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연을 책으로 제작하자는 거예요. 동화책으로.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동화책으로 제작을 했죠. 제작을 해서 학교에 공연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연하니까 학교에 가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동화책으로 공연을 보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것마저 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뭔가를 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어떻게 확장시키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공연을 해야 되니까 관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자. 그런데 그때의 심정은 어떤 거냐? 비록 우리가 관중이 없이 공연을 한번 하는 걸 찾아보자고 했을 때 그때의 마음은 내일이 주부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라고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희망.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관중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찍었던 거죠. 유튜브를 찍으면서 관중들이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못하지만은 글로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러되 영상으로도 공연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우리 단원들도 북을 두리는데 얼쑤었다 하는 추임새는 없지만은 댓글에 달린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기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던 예술극영 대상에 저희가 이 사례를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대상을 받았던 이야기가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가 상을 받으면서 했던 것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줬고 상도 받게 해줬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에피소드였군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아까 예술 하는 분 손 들어보라 했더니 손은 제가 드신 분 못 봤는데 어떻게 사과나무 심기가 그런 에피소드 의미였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세요? 저는 비슷한 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팍팍 와요.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저도 이 향교사원 활용을 하는데 공간도 작잖아요. 뭐 예산은 받아왔어요. 다 전국에서 돈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향교만 돈을 잘 썼다고 이렇게 돈 잘 써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든 해봐야지 약간 이제 도전 뭐 이런 거였는데 참 그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 아무도 없는 데서 영상 녹화하고 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거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하니 기분은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비대면 영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공연을 하는 모습을 그때 3월달, 4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나니까 따라 일정, 붐. 스포츠, 네. 프로야구가 개장을 했는데 공연을 중단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무관중 공연을 하니까 유튜브 공연하니까 그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그런 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야구도 무관중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아주 선도적인 일을 했구나 라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항상 이런 선구자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국민가수 조용필이 불렀던 꿈이라는 이런 노래를 저렇게 퓨전 국악 버전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가야금과 거분고는 별로 이렇게 잘 하모니로 안 쓰는 조합인데 오늘 도전해보는 거예요. 찾아왔네 그
기 소음의 이슬 베이스의 오세현 자, 피아노의 김홍익 자, 그 AI 시대에 그 검은고가 막 굵게 튕겨주는 거, 가야금의 고운 선율, 또 피리의 뭔가 꾀꼬리 같은 소리, 해금의 막 고슬프면서도 뭔가 막 빠른 템포. 여러분들 그 서양 악기의 그런 사운드를 듣다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향교하고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죠? 작가님은 그 AI 막 음악으로도 요즘 다 막 편곡해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오래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어요. 과학 엑스포였죠. 그때 그 사물놀이가 로봇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깽가리 장북을 희모리 장단 덩덩쿵닥쿵 이거 치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로봇가 사물놀이 연주하니까. 그랬더만 딱 보는데 사람들이 3분 이상을 안 보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감흥이 없다. 아. 네. 근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AI가 있다 그러면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온도? 그렇죠. AI는 그런 것이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는 그거 기준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 요약을 해보면은 예술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감성? 그렇죠.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좀 더 그런 우리 예술가들이 요즘 배고프다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배고프세요? 아, 그러면은 지금 경영가처럼 하세요. 전략을 잘 짜자고요. 예, just do it 할 수 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그 경영은 결론은 예술가의 생존 장치다. 이렇게 화두를 주셨네요. 네. 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마당놀이가 있습니다. 마당놀이. 마당놀이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그 마당놀이는 이 마당에서 연주하는 광대가 있고 그 광대를 주변에서 짜고는 관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무대의 중심은 이 광대가 배우들이 하지만은 그 판을 살려주는 것은 관객들이죠. 그래서 마당놀이의 핵심은 관중이 주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냥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관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당놀이에서는 그 예가 나는 중심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예술가들도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면은 이 경영적 기술이 가미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방금 연주라고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서는 관중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영은 예술가의 생존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 교회를 에피소드에 교회를 올린 용고 공연은 뭔가요? 제 인천에 교회가 많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많지만은 특히 인천에 많습니다. 6,500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이 있어요. 엄청 큰 교회죠.
이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신자 환영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서양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가수들 와서 환영식에 콘서트를 했는데 한 번은 저희한테 국악으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 환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하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가 타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타악 중심의 공연을 준비해 갔던 거예요. 그럼 오프닝으로 뭘 했냐? 큰 북을 두드리는 우리가 원하는 천지인의 울림, 오든북 난타 연주가 오프닝으로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교회 6,500인이 들어가는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5시 공연인데 2시부터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북구로 이제 두드리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들 한 10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연 이제 리허설을 보러.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공연을 보고. 그러면 당신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지금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저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저것이 뭐냐면 저기 사진에 있지만은 막 이런 단청 막 있고 막 그렇죠. 그거에 그래서 북에 그려져 있는 단청을 보면 저거 뭐냐는 거여서 저 북 아닙니까? 북마가 북에 그려진가? 그래. 저거 단청이죠 그러니까 그거 용이잖아요. 그러면 용. 예, 그래서 예, 용 맞습니다. 어떻게 용하고 뱀은 사촌가인데 어떻게 기도하? 그런 거예요. 용과 뱀이 사촌가인가요? 아니요 이무기가 사촌 아니에요? 용하고 이무기는 뇌를 예. 풀려서 영화도 보면은 이무기하고 용하고는 뭐 끝발이 틀리는데. 예, 그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단청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들만이라도 왠지 모르게 인정을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향교도 처음에는 많이 그런 인식들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다 왔으면은 단원들에게 야 철수해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공연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 입장을 취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공장에다 전화를 했죠. 네. 사장님 현수막천 하얀천 좀 한 묶기 가지고 오라고. 30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현수막천으로 북을 다 감쌌어요. 한 번, 2번, 5번 가보니까 단청이 감아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감아. 그래서 6번, 7번을 감고 나서 연주를 했죠. 그게 감으면 그게 울려요? 이제 그렇죠. 그 단청만 가려지는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연주를 1시간 동안 했고, 그러나 연주를 할 때 우리들도 좀 마음을 좀 다르게 했죠.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사물놀이 연주 중에 별달거리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이 있어요. 이런 장단이 있는데 이걸 개살하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동네 만세 이렇게 하니까 교회 신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작가님은 실내 뭐 신앙이 신앙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래도 좀 이쪽에 가깝겠죠. 예.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 스타일로 바꿔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이해 못해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끊어졌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별다거리 장도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매달 우리한테 와서 그 행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지역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확장이 돼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네. 뭔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그런 어떤 사연이었군요. 제 승질이었으면 그냥 하지 마 하고 싸우고 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공연 제작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브랜드화로 성공한 그런 사례들. 결국은 뭐 저는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콘텐츠는 브랜드로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으로. 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 저희 잔치마당에서 대표적인 공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연주했던 실내악도 자기만의 고유한 레파토리 작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잔치마당은 35년 동안에 한 20편의 창작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도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좀 경쟁력을 가져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국악극, 어린이 가족극에서 금달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금달의 꿍이요? 꿈, 금달의 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금달의 꿍? 예. 예. 아, 이따가 연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는데 서동. 예. 소돔이요. 예, 항해도, 예, 북한,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의 항해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래민요예요. 예, 전래민요를, 이 노래에 전설이 있어요. 항해도에 금달의 봉과 금여복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저를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두의 마을에 두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이 돼가지고, 산을 마주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해, 그 산 밑에 금잔디가 이렇게 떼어졌다고 해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죽어서 산이 돼서 마주봤다고요? 예. 그 사이를 그냥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금잔디가 이어졌다 해가지고 금달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거기다 노래가 금달의 꿈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저희가 각색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금달의 산에 사는 할머니가 금달의 꽃을 좋아했는데 그게 손녀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금달의 꽃을 산으로 타시러 갔는데 손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금달의 노래를 부르면서 손녀를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갔는데 숲속에 있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할머니를 도와줘요. 처음에 북을 치는 곰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제가 북을 치면 구름이 돼가지고 이 구름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손녀한테 갈 것이에요. 북을 칩니다. 안 나오죠. 이번에는 깽가리를 치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할머니, 제가 깽가리를 치면 우르릉 청둥 번개가 치니까 그 소리에 무서워서 손녀가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이번엔 장구 치는 사슴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구를 후두둑 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럼 비를 피해서 분이가 돌아올 거예요. 장구를 쳤지만 비는 오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토끼가 나와서 징을 칩니다. 바람이 부니까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친구들이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숲속의 왕 사자를 불러냅니다. 사자를 불렀는데 사자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게 하죠. 이런 것을 저희가 사물놀이를 단순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극으로 하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우리나라 국악에 대한 소개가 되면서 남녀노소 처음에는 이 공연이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었지만 이 공연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콘텐츠 한다는 이렇게 기획을 한다는 사람이 뭐 KBS 국악 뭐 하면은 에이 좀 재미없다 하고서 채널을 막 돌리는데 네. 이 대소동이라는 게 결론은 오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파플러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 작품이 되니까 이 작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해낼 수 있는 작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80회 공연을 했던 거예요. 80회를요? 1년이에요. 1년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이 2023년도에는 브라질 산파울루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100% 넘버걸 공연이 아니라 70%가 대사를 하는 공연인데 해외에서 통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의외로 통했던 것들이에요. 저희
예산에 이런 공간에서도 이렇게 지금 실내가 아닌데 이런 공간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공연이 이제는 잔치마당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하자.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는 세계로 나가보자라고 했던 거고, 이 작품은 최근 연속 3년 동안에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해서 국악인들의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사업 중에 하나죠. 네. 그게 3년 연속 선정이 돼서 전국 순회 공연이 됐고,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한국 소비자 감동 브랜드의 1등이 됐다. 아, 이제 1등이 박수. 됐어요. 뭔가 궁금하네요. 예, 예. 예산연계에서도 좀 또 이 작품이 실질적으로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냐라고 하면은 공연을 봤던 사람들의 98%가 만족도가 높은 거죠. 98%는 엄청 높은 거죠. 그럼요. 예. 이렇게 공연에 대한 질과 양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이 작품이 오는 10월 18, 19일 날 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대에 서보고 싶은 무대가 어딜까요? 최종문화회관. 예술의 전. 예술의 정당. 네. 예술의 정당. 예. 예술의 정당에서 10월 18, 19일 날 이틀 동안에 이 작품이 공식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5월 달에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공식 초청이 되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은 조그만 작품이 시작됐지만은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인정을 받으면은 세계 시장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예. 이 작품에 제작을 할 때 우리 단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공연을 한번 제작해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작가가 와서 해준 것이 아니라 단원들이 20년 이상 30년 동안 활동해왔던 그런 노하우가 이렇게 공연으로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언제 가세요? 5월 달입니다. 내년에요? 예.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연결을 되겠습니다. 그럼 해외에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막 브랜드에서 공연도 나가시는데 예. 해외에 나가서는 뭐 어떤 뭐 에피소드는 또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연주하는 거,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연주하지 MR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저 친구들은 MR을 거부를 하는 그렇죠. 친구들이에요. 예.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공연하면은 해외에 초청하는 나라에서는 코리아는 MR, 그러니까 전자음악을 가져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반드시 올 때 반주자를 대동해서 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 나갈 때 반주자가 이렇게 6인조, 7인조 가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MR로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비용적인 문제. 예. 그래서 부채춤을 춘다 그러면 그 100% MR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외국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거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MR 공연다 춤을 추는 춤꾼들이 가는데 우리는 그냥 MR로 가져갔고 사물놀이 연주하는 건데 주최 측에서 우리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 라이브가 아니면은 무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사물놀이에 맞춰가지고 춤을 췄죠. 연습도 안 하고 간 겁니다. 한 번에 리허설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무대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서 연주가 끝났어요. 우리가 많이 느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서양의 연주자는 한 명이 춤을 추더라도 뒤에 바이올린, 첼로 모든 악기들이 7, 8인조, 10인조가 라이브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는 아주 기초 예술의 음악 악기들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에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다 MR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 음악이 예술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실내악팀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내일 모레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는데 이 라이브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MR을 쓰면 안 되는데. 박수 한번. 저 MR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노래 안 부르면 이상할까? 부를까요? 네. 인도네시아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별로 안 듣고 싶은가 봐요. 그럼 다 안녕하세요.
너무 뭐 오늘 라이브는 여쭈 준비가 안 됐고 저기 그 MR은 있어요. MR은 있어요. 다음에 우리 그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한번 브랜드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래예요. Kaumapa pastikan kumbe Kaumi papa akan ku turuti Harus aku relakan hati Ini demi kamu sayang akan menanti menamani dan menyayangi hingga matahari tak terlebih lagi bahkan bila aku mati bukan berdoa pada ilahi untuk satukan di surga nanti. Bukan kamu apa yang ku minta di setiap doa sepanjang hariku Tuhan tolong aku tolong jaga dia Tuhan aku sayang dia tak akan berhenti menemani dan menyayangi hingga matahari tak terlebih lagi bahkan bila aku mati kan berdoa pada ilahi untuk satukan kami di surga nanti. Tolong aku juga jaga dia Tuhan ku sayang dia Aku tak akan berhenti menamani dan menyayangi hingga matahari tak terlebih lagi bahkan bila aku mati bukan berdoa pada ilahi untuk satukan kami di surga nanti. 다음에 라이브 MR 말고 라이브로 가서 하면은 맨날 오라고 했네요. 네,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일단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파퓰러 인기 노래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 사람 외국인이 가서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글로벌 시장으로. 근데 이거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나 보네. 빠마 뺨 한 대로 찍힌 고사머리. 뺨 맞으셨어요? 네. 네, 소리가 그냥 짱 자동으로 나오죠. 네. 어떤 사연일까요? 혹시 아까 우리 사회자님한테 그 부평 풍물대 축제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제가 인천 부평에서 하고 있는데 부평에는 우리나라 풍물을 소재로 해서 도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제고 예산도 가장 큽니다. 올해가 29번째고 축제가 매월 마지막 9월 마지막 주말에 개최되는데 부평 여기서부터 부평 시장역까지가 800m 도로인데 8차선 도로예요. 도로를 48시간 막고 도로에서 축제를 펼쳐지는 거예요. 연한 80만 명이 이런 축제 기간에 엄청난 축제죠. 주제가 풍물축제입니다. 그 풍물축제를 처음 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걸 기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 때 제를 지내는데 청장님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청장님은 그냥 일반 종교가 있더라도 그냥 같이 교육을 갖고 있는 종교였는데 두 번째 청장님은 교회 장로님이 청장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물축제 처음에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내용이 와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는 걸 갖다 주니까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그 제의 제주가 누구냐? 청장님이 제주인 거예요. 그래서 충문을 읽고 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아, 청장님이 교회 네. 장로이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네. 그럼 좋아, 그걸 인정해 줄게요. 그러면 다른 놈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음식을 보더만은 고사머리가 있잖아요. 돼지머리. 아, 돼지머리가 있으니까 이건 뭐냐 해서 돼지머리 아닙니까? 죄를 지내는데 돼지머리가 빗살이 돼지머리를 빼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시작하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돼지머리, 고사머리를 빼고 죄를 지낼 바에는 기원제 자체를 아예 빼버려라. 빼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예. 근데 그거는 싫었던 거 봐요. 예. 아, 그래, 행사를 일주일 내가놓고 빼내, 연내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돼지머리만 빼면 하게 돼지머리만 하는 거예요? 거죠. 네, 나는 그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거 10,000원짜리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축제위원장님께서 알았다. 나가 청장님하고 주변에 목사님들도 계속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청장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온 거죠. 단판 짓고 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앉아봐. 그때 제가 행사국장인데, 서국장, 돼지머리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왜 중요해? 예, 왜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돼지머리에다가 제를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전통의 풍습이었고, 또 이 돼지머리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 전통인 우리 예술에 있어, 전통적으로 풍습에 있어서 아주 상징으로 가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그 돼지머리한테 제사 지내는 거로 착각을 또 그렇죠. 예. 반대로 기독교인도 교회당 계시겠지만은 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늘에 제지를 때는 양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만 다르다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로 인식을 하면 참 되는 좋을 것 거죠.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축제위원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만은 그렇게 돼지머리가 소중하냐?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빠를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요? 예. 강도는요? 아, 진짜 아파. 지금도 아파. 눈물이 나. 지금도 아파요. 네. 그래서 뺨을 맞을게. 왜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냐? 그러니까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 뺨 한 대하고 고사머리하고 바꿨다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목사님하고 청장님 만나고 오는데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의 제주는 축제위원장님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청장님은 제 지낼 때 참석하지 않는다. 예. 서로 어때? 다 하게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하지. 합의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집을 끊지 않았다. 네. 예. 근데 이것이 고집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참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네. 예, 그래서 부평 축제가 지금도 이제 어제 지난 토요일 날 기원제를 지냈죠. 지낼 때 당당하게 돼지머리가 딱 앉아 있는 거 보면서
그 돼지머리 볼 때마다 저거 그랬습니다. 아, 지금도 그 뺨 생각하면 뺨이 얼얼하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키려고 네. 되게 까지 맞았는데. 저도 뭐 산전수전 겪었다고 하지만 저는 뭐 아직 네. 35년 그러면서 되면 애기네요. 예,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던 거고요. 또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고 있구나 네. 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겁니다. 자, 다음 제 주제는 공연자문이요.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다. 이렇게 예술가를 갖다가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연장은 그냥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뭐 많든 적든 요거 가지고도 이제는 저도 갈등은 많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좋네 안 좋네 맨날 상처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다고 포기해? 이게 이제 지역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또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국악전용국장 잔치마당이라고 하는 한 100석 정도 되는 소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극장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뭐 흔한 사례가 아닌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단원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4명 이상이 늘 있었고, 그래서 단원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공연을 해야 되고, 공연을 또 새롭게 창작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악전용국장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또 단원들의 연습 공간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공연장에 조금 더 규모가 시설이 보완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지역사회와 함께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악전용국장이라서 국악만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장소입니다. 아, 잔치마당 가면 거기는 국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장,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들이고, 거기는 1년의 공간 가동률이 80%입니다. 공연이 한 30%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활용되고 있고. 이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어린이 매표소, 이게 뭐예요? 아이들아, 공연은 공짜가 아니란다. 저는 여기 이런 지원을 해주는 데에서 유료화를 하라는 거죠. 단돈 얼마라도 받으라고. 그래서 뭐 음료수를 그래서 돈을 그냥 공연 보는데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 음료수라도 만들어서 음료수값이라도 한 돈 1,000원 받을까? 그러고 했다고 생색낼까? 그런데 음료수도 돈 1,000원 주고 안 사 먹던데요?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상설 공연을 하죠. 어린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은 우리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은 서비스로 서비스로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 학생을 불러다 공연을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공연은 어릴 때부터 돈을 주고 봐야 되는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아, 그거는 공감은 하는데 참 쉽지가 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왔던 우리 팀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공연을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받게 하자. 예. 그래서 1,000원을 받는데 어린이집 5세, 6세 어린이들이 공연을 보러 오면은 돈 1,000원을 꼭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티켓박스에서 우리 직원이 돈 1,000원과 티켓을 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환을 받았던 그 학생은 티켓을 가지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이 티켓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돈 1,000원 주고 공연 봤어. 예. 이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통 공연이 무료 공연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악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면은 이 어린이는 어린 공연할 때마다 돈을 주고 공연을 봐야 돼. 이렇게 인식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연령 몇으로 보이나요? 평균 연령.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매표 저기 박스 저도 1,000원 들어올라나 다음부터 한번 나봐야 되겠다 1,000원. 그래서 뭐 불이웃을 돕든가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거 네. 좀 시도하는 데들이 별로. 근데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예, 효과가 있었고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공연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극장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후불제 공연이에요. 후불제. 감동 후불제.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수요 상설 공연을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후불제 공연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객이 공연료를 측정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이 공연 재밌었어. 그러면은 단돈 10,000원이라 내고 가는 거고 공연이 재미없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공연에 평가를 누가 한다고요? 관중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제도를 우리는 감동 후불제라고 도입을 했었는데 실제로 감동 후불제를 해보니까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 그런 책임감을 가져가는 것들이고 또 관중들은 그걸 보면서 아, 참 연주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주하구나. 그래서 갈 때는 그냥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공연료를 자기가 수수료 내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라남도 진도 북놀이의 박강렬 선생님을 모셔다가 공연했는데 저희가 공연료를 100만 원 드렸던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 감동 후불제 통연은 12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동 후불제가 더 돈도 10,000원 받는 것보다 또 효과가 있었던 거였고 그 사례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는 감동 후불제는 아 좋았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에 하러 기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잔치마다 수입이 되는 거죠. 아 수입으로. 그러니까 단돈 공연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중들이 그 가격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연의 질적이라든지 또 거기를 찾아오는 관객들의 의식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자 거죠. 수댁분들 바구리 하나 만들어놔. 감동 후불제. 오늘 여러분들도 감동 받으면 후불제 가능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또 하시는 또 화끈한 분들도 있어서 그냥 마음만으로도 그냥 따뜻하고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가자고요. 예술은 환경을 살리고 환경은 예술을 확장시킨다. 요것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뭐 1년에 해외를 막 반을 나가고 요즘 나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발리도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는데 한국이 더 더워요. 거긴 적도 지방에 있고 여기는 뭐 30, 뭐 5도선, 6도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거예요, 한국? 그래서 기후 진짜 위기가 온 거는 같은데 그래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종이 용기 뭐 위에 플라스틱 있지만 지금 향교에서도 그러면 우리 플라스틱 저기 종이 컵 쓰지 말자 그래서 지금 머그컵 불편하지만 머그컵으로 지금 음료수를 드리고 있네요. 꼬마 환경 지킴이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요즘은 공연 콘텐츠를 할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도 되어 있죠. 특히 또 어떤 장르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떤 식이든 간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물놀이를 연주하다 보니까 깽가리 잘 깨집니다. 깽가리에 한 공연 2번만 하면 깽가리 깨집니다. 장구 한 2-3개월 치면 장구 가끔 나갑니다. 자연적으로. 장구도 예. 값이 비싸지 않나요? 예. 그러면 1차 공연에서 연주를 하다가 수명이 다한 악기가 있습니다. 장구, 가죽, 깽가리, 뭐 소고 이런 악기를 그전에는 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변에서 환경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1차 공연에서 수명이 다한 이런 폐 국악기가 주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해보자. 그래서 1차 공연에서 수명이 다한 이 폐 국악기를 2차 시각 예술인들, 그림을 그리는 분들, 서예를 하시는 분들에게 재료를 줬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품을
옹고작신이라고 이름 지어 있습니다. 옹고지신, 옹고지신. 애것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의 옹고작신은 폐품이 상품이 되고 폐품이 예술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리사이클링, 그렇죠. 리사이클링을 업사이클링 이런 의미를 갖고 왔던 거죠. 지금 재밌게 옹고 작신이라고 예. 하신 거네요. 예예.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는 여기 지역 분 오셔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어떤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은 지원 받아서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지원 사업 자체가 생계가 될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생계로 보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다. 근데 이거 또 공감은 가지만 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좀 접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술로 활동하는 사람들, 대중음악 뭐 이게 아니다. 일반 기초예술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술가 단체나 개인들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이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 저희들 또한 운영의 80%가 공모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이 올해 받았다 내년에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기획서를 잘 쓰고 평가를 봐야 내년에 또 선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우리가 지원금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원 조성 방식은 공모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되니까 제가 2010년도 초창기 때 사회적 기업인데 그때는 뭐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데 우리 예술인들은 거의 다 취약계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단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니까 단원들은 조금 안정적인 작품을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있었던 거고 이것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으니까 우리의 잔치마당은 순환구작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이고 두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저희가 활용했던 거예요. 공모 사업에 떨어지니까 해외 공연을 가야 되는데 해외 공연은 초대장을 받았던 거예요. 초대장을 받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가지 말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한테 후원을 하면은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은 우리는 이 돈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해서 우리나라에 빛나고 오겠습니다. 그 펀딩을 하는 해주는 분들이 우리가 거예요? 최초 금액은 제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죠. 펀딩을. 근데 1,300만 원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공했던 사례를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하나는 저 단체가 참 열심히 활동했구나 라고 하는 거리야 인정해 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00원 투자하면은 어떤 거 10,000원 투자하면은 뭐가 들어오지? 반대 쿠폰을 많이 줬다는 것들이죠. 공연 티켓을 줬다거나 또 우리가 굿즈를 줬다거나 이렇게 10,000원을 저희한테 기부하면은 2만 원 이상의 기부 무형의 자산을 줬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전략지원들을 모여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외 공연을 갔던 사례가 있고 세 번째는 미술품 렌탈 사업을 한 겁니다. 요즘 치과병원에 가면은 미술품이 없는데 인천 라이브 치과병원이라 큰 병원은 병원 진료실마다 미술품이 작품들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미술하는 작가들에게 작품을 저희가 모아다가 라이브 치과에 있다가 3개월 렌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거기에 50%는 작가한테 주고 50%는
저희 잔치마당에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잔치마당에 또 소란 수입 구조를 만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기업가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들은 1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1년에 2번, 3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송년회, 임원들 창립대회 이런 행사할 때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저희 잔치마당이랑 MOU를 체결해서 1,000만 원 예산 내는 우리가 1,000만 원치 그 행사를 진행해 주는 것들이죠.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서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수입에서 지금 현재는 한 40% 이상을 공모 사업이 아닌 이 자생의 사업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 재원 조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행정 어떤 부분이었죠? 실장. 예, 생존 조건이고 행정 이거 행정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행정은 창작을 위한 도구. 예, 이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술단체도 이 활동하려면은 공모사업에 많이 우전합니다. 근데 공모사업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는 것들이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가이드 책이 좀 먼저 있었다면은 우리는 35년이나 세월이 아니라 20년 전에 더 큰 무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가이드 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책 속에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내자.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이 뜨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기획서에 대한 기본 기획 방향. 그럼 기획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내용. 기획서를 썼어. 그럼 어떻게 이걸 실행할 것인가. 실행 방법. 실행을 했어. 그러면 네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정산하고 실적 보고를 할 것인가. 요즘은 다 이 나라 시스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한 노하우. 그리고 이걸 마지막은 어떻게 세무신경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이런 노하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관을 찾으려면 다 찾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다 찾아야 되는데 이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기관에 38개 기관의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이 책에다가 부록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예술가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자립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크라우드 펀딩 이거는 미처 상상도 못했어요. 작년에 우리 그 젊은 예술인들 저도 이제는 지원을 한다고 해외에 이제는 그 문화 공연을 가는데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1차는 되고 이제 공식 초청장을 미리 받아야 공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갈 거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초청장을 받아내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러고서 약속은 해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비로 안 갔다가 하는 어떤 민간과 민간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나라 대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어글리 코리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비돼서 가는 그런 어떤 악수를 두고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거기 도움이 되실 분들 네,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그 우리 작가님처럼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나 뭐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는 아니고 그냥 무대 보러 가서 좋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이게 뭘까요? 에드벌룬 아니에요? 연이에요, 연.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람이 안 불면은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처럼 이렇게 말아서 외국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얘가 한 10m 정도 돼요. 전체 그 바람이 불어서 커지면은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뭐 방패연만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복이나 우리 그 전통 결혼식 때 입는 전통 올레복이잖아. 이런 거는 이걸 가지고 갔더니 한국이 인지도가 이제는 생기다 보니까 저건 누가 봐도 일본년, 중국년도 아니고 한국년이야. 예,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한국년이야. 그래서 한국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 가지고 외국을 가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를 해보고 또 깃발도 뭐 한국식으로 하고 이 옷은 한교에서 많이 입어봤는데 기억이 날까요? 이게 민화식으로 만들었던 옷을 서양 외국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갔더니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이 한국 거는 대세인 것 같아요. 먹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제가 많이 BTS가 된 듯한 그 느낌? 예. 그러다가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좋으니까 또 해보자 했던 게 이제 뭐 아이들 이런 시리즈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경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요걸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넘겨달라네. 예. 또 얼마 밖으로 넘겨야 될지를 잘 몰라서 아직은 좀만 더 내가 날려보고 니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그때 가보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님? 이런 거 팔아야 돼요? 돈 많이 갖고 사세요. 돈을 많이 받으면은 그 하나의 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맨날 버는 건 없고 쓰고만 다니니까. 그다음에 요런 거 지금 오늘은 그냥 그 AI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사초롱을 안 달았는데 청사초롱은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기둥에다 매달기만 했잖아요. 이거를 풍력에 의해서 끌고 올라가는 요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요거는 우리 매달려 있던 청사초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지금으로 해서 괜찮은 반응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뭐 사실은 준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AI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쓰죠? AI가 AI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대답하기. 작가님 어떤 게 떠오르나요? AI 하면은 요즘은 이제 가장 대세죠. AI를 모르면 안 되는 진짜 인공지능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AI를 나의 비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처럼. 예. 그래서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여기 오신 분들 AI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 있으세요? 뭐 챗봇, 예를 들자면 챗봇, 뭐 통역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뭐 챗 GPT 이런 것도 있는데 평균 연령들이 높으셔가지고 너무 무시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AI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I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을 하다 보니까 예술의 활용도가 있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공연하는데 공연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포스터 이미지를 만드는데 포스터 이미지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AI한테 한번 해보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은 AI가 기본 포맷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래요. 조금 덜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쉽다라는 그렇죠. 그런 활용도가 이제 우리 예술로 활용해 줄 수 있는 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거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더 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걱정되거나 두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제가 기본 50개를 외웠어요.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 50개를 외웠는데 요즘은 5개를 먹어요. 어저께 한번 와이프 전화번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여기 까먹으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런 것처럼 AI가 그럴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AI가 너무 의존하면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번호 잃어버린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막 로봇 인공지능 해가지고 나중에 막 미래 시대에 인간하고 싸워서 막 전쟁해가지고 서로가 죽고 죽이고 뭐 이러는 거 있는데 약간 경쟁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영화를 만들기도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기도 하던데 그게 또 불가능하리라는 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인간의 친구일까 경쟁자일까? 사실은 뭐 저 30년 전에 이런 거 들고 다니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아마 좀 시대가 조금 더 앞서가면은 AI는 어째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예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여기는 무시무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AI는 이걸 지금의 각 분야에서 예술하는 사람을 예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예, 나의 든든한 비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저 도심에서는 아파트도 첨단 인공지능으로 바깥에 나와서도 가스레인지 불 끄고 막 뭐 이 정도는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하고. 이거 말고 상상 속에 작가님 귀찮은 일 뭐 있어요? AI가 뭐 급할 때 대신 싸주고 막 이러면 안 되나? 우리가 장거리 운전하고 그럴 때 졸리고 그러잖아요. 네. 예, 졸리고 그럴 때는 운전을 좀 똑바로 할게 좀 해주고 이런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차가 인공지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네. 도입돼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은 AI에 너무 의존하지 맙시다 이렇게도 붙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너무 의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 어제도 저기 강릉에 출장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장치는 단순한 운전의 보조 도구입니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향교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 보통 뭐 인의 예지신 더 많은데 5가지만 종류하자고요. 오지선다니까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지요. 작가님은 이 중에서 뭐 다중하겠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뭐를 저는 보시겠어요?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요? 예, 예의? 예, 4가지. 예. 아, 예. 예가 그러니까 결국은 배려, 뭐 존중. 존중. 이거를 예. 뭐냐면은 양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양지심. 예.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할 때 네가 먼저. 이게 부족해서 이제는 싸운다는 건데 그게 되면은 싸움도 없어지고 평화스러워지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옳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거, 믿음 다 중요하죠 뭐.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학생들을 AI가 가르친다면은 다시 여기가 교육 기능을 대안교육으로 계속 부활되고 있는 실정에서 뭐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야 될까? 예? AI로 저를 가르칠까요? AI가 참 요것만 이제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에 인의 예지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통의 유교의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AI도 앞으로 점점 이런 어떤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우리가 향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유교 가치하고 AI 윤리 기준하고 어떤 점에서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AI는 진심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AI도 잠깐
짧지만 간단한 기초적인 거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결국은 지금 뭐 AI 시대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참 선배 그 어떤 예술가 기획가의 선배님으로서 35년간 살아온 그런 소감을 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요약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은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정신도 기승전 사람 인자에 두 명이 사이좋게 동행하는 것이다. 동감하십니까? 네. 예. 자, 그렇게 AI가 편리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사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 사람의 그런 감수성 이런 것들을 따라오기는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얘가 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챗 GPT를 쓰다 보면은 굉장히 깍듯은 한데 말도 잘 듣는 건데 뭔가 진짜 화를 내도 뭐 예예 뭐 이렇게 이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조금 벌써 섬뜩해지네요. 예사양교가 이렇다니까요. 시대가 높아져. 아마 밑에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더 후덕거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원해요. 지금 벌써 9월인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몇 월이 제일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뭐 봄이 좋아요? 눈 오는 겨울이 좋아요? 나는 그냥 12달이 다 좋아. 12달이 각각 어떻게 다 좋은지 한번 우리 뮤지션들이 최수진님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자, 12달이 각각 어떻게 좋은지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매사에 감사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마음가짐 할 수 있듯이 사람이보다 본질이다. 자, 그러면서 뭐 좀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자, 우리 1월달 정월달부터 출발하나요? 한번 출발해볼까요? 예, 12달 여행 큐! 벌써 9달이에요. 9월이에요. 읊어나보게 12달 노래를 읊어보게 계열은 어떤가 없는 사람 내서워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처음으로 실을 메어 엿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3월은 그녀는 정나올 때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은 피고 새싹 돋네. 4월이라 비가 내려 온들령을 적셔주니 5월이
예선학교도 좋아 일러나 볼게 12달의 매력을 일러보게 12달이 다 좋아 예선학교가 좋아 우리 모두가 좋아 우리 모두가 좋아 이리라 한가위에 살펴보자 차례하고 동산에 갈등 없는 달맞이 하러 가보세 아, 신나네 이 노래. 난 그래도 더운 건 싫어. 근데 저는 달아 밝은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노래 신나네요. 네. 자, 시간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버가 됐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앵콜을 할까요? 그냥 멈출까요? 앵콜 할까요? 앵콜 있어요? 준비됐어요? 그냥 멈춰야 되는데 오케이 하셨어요. 아, 앵콜 어떤 거 들려드리나요? 미녀의 향연이라고 아, 그럼 미녀의 향연. 아리랑 연곡 메들리 아, 네, 신나겠네요. 그럼 박수 치면서 미녀의 향연으로 오늘 이 상상 콘서트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예고는 9월 19일. 9월 19일 몇 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에요. 요일을 바꿔서 향교와 와인의 향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는 와인 준비해 놓을 테니까 9월 19일 금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9월 24일 9월 19일, 9월 24일 9월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9월 19일 7시 9월 24일 7시 다 재밌는 소재로 재밌는 토크쇼를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9월 19일 안 오시면 후회해요. 재즈 페스티벌로 준비했어요. 예산에서는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큐! 성도님이 오셨는데
도와줬으면 자, 오늘 좋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그런 어떤 경영 마인드를 잘 이야기해 주신 제가 제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우리 작가님 인사 마지막 하고. 네, 오늘 즐거웠나요?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정부가 악토한테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돌아가시는 뒤 저희가 충남문화예술콘텐츠 협동에서 준비한 머그컵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다음 9월 19일이라고 그랬죠? 자, 아주 예쁜 무릎 담요 챙겨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어요.